뒤돌리는 게 아니라 그때 청와대 근무했었던 분들도 좀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왜 가장 하위직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네. 전 하나가 우선 이 취임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인 체계가 없었다. 어찌 보면 CEO인 대통령이 이런 정말 작지 않은 조직, 국가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참 보수층에서 박근혜 대통령 잘할 것이다. 첫 번째는 가족이 없으니까 청렴할 것이다. 비선이 막판에 등장해서 탄핵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박정희, 유경수 여사 밑에서 청와대에서 성장했으니 아버지의 국가 경영, 이 통치와 어머니의 그 뭐 국민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느냐. 이게 이제 대선 때의 이미지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 조직 하나 경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맡겨놨던 적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체계가 없으면요. 이게 에드가 알렌 포의 도둑 맞은 편지라는 그 단편에 나오는 건데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은 다 뒤져서 아까 말씀하신 목록 이런 거 다 파쇄했을지 모르겠는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주요 문서를 내 것이 아니면 이게 거기서 일하는 행정 직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여기 이렇게 한 다발이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거를 행정요원 책상에 집어넣고 대략 잠궈버리고 시간은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온 거죠. 이거 후다닥 하고 이제 갔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기록물로 통으로 지정. 근데 이게 황 대행이 직접 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본인이 돌아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 없애고 나갔다고 했는데 나만 돌아다니는 거 다 검열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내부검사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들어다닐 수 있게 체크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유력한데 그게 의인 가설 그리고 내부 제보자 가설인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실이건 아니면은 이게 민정비서관실이건 이랬던 많은 직원 중에 다수가 적지 않은 복수의 사람들이 이건 부끄러운 행위 아닌가? 이건 문제 아닌가? 공직해본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건 거의 다 알았을 거예요. 그중에 나는 이걸 용기를 내서 내가 고발하거나 제보하지 못하지만 다음 정부가 청와대를 접수하면 이걸 꼭 좀 발견해 주기를 하고 묻어놓은 자료, 파쇄기에 집어넣지 않은 덩어리가 여러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의인가설이란 말이 있는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 많이 쓰시네요. 애를 많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조 변호사님, 제가 재밌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화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여쭤볼게요. 왜 보여드리고 한다냐면 이게 의인이 그 의인 가설에 따르면 의인이 못 들고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은 다음에 문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를 했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무거나 다 모을 수 있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수 검색대를 설치했답니다. 센서에 철장까지 갖춰가지고 무슨 저런데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오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조 변호사님이 그 설명을 그 가치를 여쭤볼게요. 제가 영런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없앤 건데 자 조 변호사님 도대체 종이에 특수용지를 발라가지고 종이를 들고 나가면 삐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는 게 뭘 그렇게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나가면 이게 비밀이 유출된 걸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람 입에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사실들이 많았다라는 걸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시설이 또 우리나라의 그 국가기관 중에 한 군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련돼서 그 특수용지에 관련된 부분이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정수석실에서 뭔 문건을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였는지 저런 부분을 도입했다는 것도 조금 참 납득이 되기 어렵고요. 또 일단은 우병우 수석이 관련된 총 책임자였는데 이런 부분을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볼 때도 우병우 수석은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문건의 내용이 전부 다 소상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관련돼서 우병우 수석이 뭐 직접 기한하거나 관련된 부분들을 뭐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대부분 책임이 연관돼 있는 부분들의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 측근인 민정수석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뭐 불법에 관련된 정황들이 있었다면 최소한 인지하고 대통령에 관련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추가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조력을 했을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조 변호사가 하는 이유가, 고 기자님, 이게 문건이 2015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거는 2015년 3월 2일부터 무려 2016년 11월까지 만들어진 문건이에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재임 기간과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를 하죠. 게다가 비서실장도 이원종, 김병기, 또 정무수석으로도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했던 그리고 현기환, 이재원 이런 분들이 정무실장도 했었고 수석도 했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처벌을 받고 있지만 최후배 언론에서도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참기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같이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캐비넷 문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주장이 사실 거짓 주장이라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일부 문건에 대해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당시 기획비서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기획비서관이 그 사람이 이제 회의 자료를 본인이 기록하고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있었던 자료가 일부 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 기록 자체는 청와대에서 쓰임새 때문에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는 파쇄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당시에는 이전 회의에서는 어디까지 얘기가 됐고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됐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생각엔 이 기획비서관의 역할이고 그래서 일단 마지막 회의까지 그게 필요가 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문서의 형태가 공문의 형태가 된다면 지금까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또 이제 자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 증거 정도로밖에 인정 못 받았던 게 공문의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메모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어디까지 적었는지를 잘 모를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공문의 형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동안 제기되던 안종범 업무수첩이나 이런 데 나온 것과 일치된다면 이 증거를 같이 완성해줘서 그동안 이 특검이나 검찰이 주장했던 바를 이제 말끔히 입증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안종범 수석도 있고 이번에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퍼즐처럼 될 수 그렇죠.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안 수석이 모른다. 내 얘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 문건 자체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먼저 이게 제가 최영일 평론가님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거를 조대진 변호사님이 좀 해설을 좀 해주세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청와대에서 이번에 발견된 거는 이게 단순 메모가 아니라 말씀하시기로 공식 문건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못한다고 했고 그렇죠.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문건 공개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게 정치적이다.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왜 이런 걸 생중계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못 본다고 생각하세요? 뭐 법적인 거는 조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저는 그냥 일반인은 아니고요. 추리 소설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좋은 일반인으로 해주세요. 아니, 추리 소설 안 읽으신 분들도 머리 좋아요. 좀 이상한 또 헤어스타일은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국민들이 알 권리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이 절차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그래서 전 청와대가 검찰로 넘겼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였으면 법적 검토를 먼저 하는 게 옳은데 저는 검찰이 한번 이걸 스크리닝하고 이 정도는 공개해도 좋다. 이거는 좀 이제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준하는 것이네요. 사실 대통령이 이걸 직접 지정한 바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권한대행이 지정을 대신했어요. 이것도 법적인 논란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해버렸으니까 그냥 기록관으로 넘어갔다 할 수 없다 치고 정이 필요하면 이게 고등법원에 영장을 받든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든가 해서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흘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것은 범죄의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청와대가 공개하면 청와대가 정치적 빌미를 제공해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야당들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청와대는 지난번에 불통 청와대와 다르게 친절한 청와대다. 소통 청와대다. 이 정도 브리핑도 안 했으면 언론이 때로 달려들어서 무슨 자료가 어느 정도 분량이 어떻게 나왔는데 어디로 왜 넘긴 겁니까를 집요하게 문들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을 더 보냈을 거예요. 이 정도 공표 딱 좋다. 제가 보기에는 과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정도 내용은 공개할 수 있지만 목록만 이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몇 가지 팁을 달았어요. 뭐라고 지난번 거보다 더 세다.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들어있다. 네, 그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예, 현 청와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만 그러니까 있다가. 그게 이제 내용은? 뭔가 청와대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힌트였다고 보고 저는 검찰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이 쥐구 흔들었다는 표현도 야당이 썼습니다. 이거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쥐구 흔든 적이 있거든요. BBK 관련 문건이라든가 김경준 씨 등등에 대한 것들 본인들이 많이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는 쥐고 흔들진 않고 이렇게 보여주긴 했죠. 한 가지 메모를. 그런데 그 안에 삼성 아그레망 이렇게 써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난번 특검에서는 안종범 수첩의 단 두 단어의 조합, 삼성과 아그레망을 가지고 이 당시에 미얀마죠? 대사. 유재경 씨를 이제 기업인 출신인데 삼성 출신인데 대사로 임명한 과정을 밝혀내서 최순실과의 커넥션을 밝히는 고리로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건들은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 수사가 필요하고 관련자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적시해서 소환 조사가 필요한 정도이다. 그럼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게 1361개 문건. 지난번 1차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게 300종, 300건. 그럼 4배가 넘는 건수예요. 이걸 조사하려면 저는 몇 년 걸릴 거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분류한 후에 여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고 나서 발표가 되는 절차가 옳다. 그래서 저는 이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서 청와대는 매우 잘하고 있다. 적절하다. 이 정도까지 네. 힌트를 주는 정도, 그러니까 청와대 내 그 발견된 거에 어떤 것들이 있는 정도입니다. 라만 알려주는 거까지는 괜찮다. 네. 발견해 주기를 하고 묻어놓은 자료, 파쇄기에 집어넣지 않은 덩어리가 여러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의인가설이란 말이 네. 있는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 많이 쓰시네요. 네. 애를 많이 있어 쓰시는 보이려고 것 하는 같아요. 겁니다. 네. 조 변호사님, 제가 예. 재밌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그 화면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를 여쭤볼게요. 왜 보여드리고 한다 하냐면 예. 이게 의인이 그 의인 가설했다면 의인이 못 들고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은 다음에 문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를 했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무거나 다 모을 수 있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데 이게 황 대행이 직접 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돌아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 없애고 나갔다고 했는데 나만 돌아다니는 거 다 검열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내부검사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체크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유력한데 그게 의인 가설 그리고 내부 제보자 가설인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무수석실이건 아니면은 이게 민정비서관실이건 이랬던 많은 직원 중에 다수가 적지 않은 복수의 사람들이 이건 부끄러운 행위 아닌가? 이건 문제 아닌가? 공직해본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건 거의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이걸 용기를 내서 내가 고발하거나 제보하지 못하지만 다음 정부가 청와대를 접수하면 이걸 꼭 좀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때 청와대 근무했었던 분들도 좀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왜 가장 하위직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네. 전 하나가 우선 이 취임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인 체계가 없었다. 어찌 보면 CEO인 대통령이 이런 정말 작지 않은 조직, 국가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참 보수층에서 박근혜 대통령 잘할 것이다. 첫 번째는 가족이 없으니까 청렴할 것이다. 비선이 막판에 등장해서 탄핵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박정희, 유경수 여사 밑에서 청와대에서 성장했으니 아버지의 국가 경영, 이 통치와 어머니의 국민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느냐. 이게 이제 대선 때의 이미지 전략이었어요. 검색대를 설치했답니다. 센서에 철장까지 갖춰가지고 무슨 저런데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오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철가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조 변호사님이 그 설명을 그 가치를 여쭤볼게요. 제가 영런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없앤 건데 자, 조 변호사님 도대체
종이에 특수용지를 발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종이를 들고 나가면 삐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는 게 뭘 그렇게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나가면 이게 비밀 유출된 걸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람 입에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사실들이 많았다라는 걸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시설이 또 우리나라의 그런데 사실은 작은 조직 하나 경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맡겨놨던 적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체계가 없으면요. 이게 에드가 알렌 포의 도둑 맞은 편지라는 그 단편에 나오는 건데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은 다 뒤져서 아까 말씀하신 목록 이런 거 다 파쇄했을지 모르겠는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주요 문서를 내 것이 아니면 이게 거기서 일하는 행정 직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여기 이렇게 아이고, 한 자기 거 다발이 말고는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거를 행정요원 책상에 집어넣고 대략 잠궈버리고 시간은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온 거죠. 이게 후다닥 하고 이제 갔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기록물로 통으로 지정.